8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빛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만 원주 지방은 현재까지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낮 동안 햇빛이 내리쬐면서 더위는 여전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오늘 매우 높은 상태에 보이겠습니다. 해서 양산이나 선글라스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이어 또 한 번 보류됐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 계획 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요. 원주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하반기 온라인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건립된 원주 평화의 소녀상이 개막 6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펼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8월 12일 수요일 상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입법 8.1회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가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홍보와 공론화 작업을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8월부터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발의를 위한 포럼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들이 강원 지역 군부대와 학교로 찾아옵니다. 현대미술관은 문화소외 지역의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상으로 대여 전시하는 사업의 첫 대상지로 강원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현대미술은 군부대와 학교 등 미술관에 직접 오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주에서 지역 내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원주에서 13명이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수치로 시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기업도시 고교 신설안이 지난해 이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상정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업도시 고교 설립 추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박기현 설립 통합 담당 사무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현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교육부가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도교육청에 상정한 원주 기업고등학교 설립 신청안을 재검토 처리했습니다. 이 기업고 설립은 지난해 교육부 첫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보류돼 왔는데요. 당시 이유가 뭔지 먼저 듣고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기업도시의 재검토 사유는 기업 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은 원주 지역 내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므로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 그래서 다만 사업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세대 1516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의 분양 공고, 학생 유입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이 필요할 경우 설립 시기를 조정하라는 재추진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시기를 다시 한번 조정해봐라. 그리고 네. 기존 고등학교, 기업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원주 기존 학교에 좀 배치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기업고 설립안을 이제 재상정했는데, 그럼 지난해 재검토가 내려진 사유는 모두 해소가 된 겁니까? 예. 당시에 미분양 아파트였던 이동원 3차 1516세대는 사업계획이 지난 7월 6일에 승인이 되었고요. 네. 기업도시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칭 기업고에만 지원하도록 하는 기업도시 학구를 신설했습니다. 만들어서 지난 중투에 의뢰했고 그에 대한 재검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도시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원주 시내권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등 학교 시간에만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 도시에서 다니는 고등학생들 숫자도 적지 않죠? 현재 어느 정도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 3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명 내외. 예. 1, 2, 3학년 통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는 추정 조사된 바는 네. 한 저희가 정확히는 안 했지만 300명에서 400명 사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검토 사유는 이제 사실상 해소가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번에 또 한 번 또 재검토가 내려진 이유는 뭡니까? 예, 그 학군 조정을 위한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추가 확보된 용지에 대해서는 도시 시설 계획 결정을 이행하라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교육청에서는 9일과 10일 기업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조사였고, 그럼 이번에 재검토가 내려져서 실시된 조사인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중투위에서 교육청 주관의 설문조사를 하라는 재검토 결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네. 조사 대상은 기업도시 내 3개 초중학교, 초중학교의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 교직원, 또 기업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 이장단 등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조사 내용은 가칭 기업고의 입학 전형 방법을 기업도시 학구 방식으로 하는데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내일 정도에 취합해서 이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학부모, 지역 주민, 학생 의견 수렴을 정확히 좀 반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 수렴,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그 내용은 조사 내용은 기업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 방법을 기업도시 학구로 한다는 게 이제 섬광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원주의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 일반고에 갈 수 없고 기업 새로 신설이 된다면은 기업 고등학교로만 입학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네. 근데 이 결과가 이제 내일쯤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이, 기업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기존 전통 있는 원주권, 기존 이제 도심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업 도시에 새로 이제 개교하는 학교에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육부에서는 기업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이 기업 도시에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 모두 100% 들어가는 조건이 돼야 이제 학교를 설립 인가를 해주겠다, 이런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학생 수를 확보하려면은 그 방법이 최적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 의견이 이제 수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그럼 이런 그 의견 수렴 조사가 없었습니까? 그거는 원주시청에서 그 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한 게 있어갖고 그거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부대 의견으로 달아준 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원주시에서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대략 그 응답률은 좀 낮았는데 그 기업도시 학구에 대해서 거기 만들어서 기업구로 가는 거는 한 70% 이상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70% 가지고는 승인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나요? 없다는 것보다는 그 강원도 교육청이 의견 수렴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9일과 10일에 의견 수렴을 다시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두 교육청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이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기업구 설립 신청안을 재상정할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2달 안에 재검토가 사유를 모두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10월 말 정도에 중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치단체 원주시청하고 지금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행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변경을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월 중투까지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러나 그 원주시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중투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개교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개교는 저희가 개교 시기는 요번 10월 중투를 통과하면 당초대로 25년 3월에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가 2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예전 계획이었고요. 네. 먼저 수정해서 알려드린 거는 25년 3월로 돼 있습니다. 25년 3월. 예. 뭐 다른 인근 충주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시 또 혁신도시 신설고등학교 개교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원주만 늦어질까요?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같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이더라도 상황이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중투위에서는 전국의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교 신설을 승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충주나 다른 지역도시하고 비교하는 거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럼 앞으로 2025년 개교면 2, 3, 4 앞으로 3년 동안은 기업도시 학생들이 2시간 이상 등하교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 좀 어려운 과제네요. 네. 예, 조금 학생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열리는 중투위 전까지 남은 과정은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까? 저희가 8월 말에 그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자료를 갖고 10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검토 자료를 좀 충실하게 보완해서 이번에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 학생, 학부모 원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기업도시 주민수거인 기업고등학교 신설 이 10월에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에서 꼭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교육청 박기현 설립 통합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온라인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 김한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원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2021년 하반기 주야간반 온라인 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원주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이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고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간반에는 49개의 강좌로 980명, 야간반은 17개의 강좌로 340명, 이렇게 해서 총 66개의 강좌로 1320명까지 폭넓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좌를 확인해 봤는데요. 악기를 배우는 수업부터 시작해서 핸드드립 커피는 기본이었고요. 각종 공예, 제빵, 심지어 드론 지도사의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수업이 많은 만큼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아쉽게도 한 명당 한 개의 강좌만 수강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원이 미달된 수업에 한해서 추가 모집 기간인 8월 말에 추가적으로 신청하셔서 1인 2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교육운영팀 이은주 팀장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규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실시간 줌 또는 동영상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강생분들이 온라인 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주시 교육강좌 예약 홈페이지에 온라인 수강 방법 설명서를 게시하였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8월 13일 금요일부터 8월 20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하며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주 2회로 진행되겠습니다. 하반기 주 야간반 온라인 강좌는 총 66개 강좌 1,320명의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40개의 다양한 취미 교양 강좌와 드론 지도사, 패션 양재, 스포츠 마사지, 커피 핸드드립 등의 26개의 자격증 취득과 폭넓게 제공하며 시민분들의 취미생활뿐 아니라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대면으로 할 때보다 참여도도 떨어질 것 같고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거나 수업을 듣게 되면 집중이 안 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듣는 듯한 느낌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까 싶었었는데요.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중단이 되고 2021년도 상반기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상반기 때를 보면 우려와 달리 총 정원의 82%의 시민들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강좌가 90%의 접수율을 보여온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수업 후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대면을 할 때보다 강사님들과의 소통이 더 좋다라는 후기도 있었고요. 학습관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동영상 교육은 다시 학습하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다시 수업을 복습할 수 있다는 점이 수강생들에게 큰 장점이었다는 반응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 덕에 하반기 교육은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은주 팀장의 목소리로 이어듣겠습니다. 네, 상반기 전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강사나 수강생 모두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아서 강좌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을지 수강생 분들께서 교육을 지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을 운영해 보니 강사와 수강생 모두로부터 온라인 교육에 대한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학습관에서는 수강생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수강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학습관에서는 중단 없고 장소에 제약 없는 하반기 주 야간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시민분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언택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 하반기 주 야간반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분들의 삶의 활력을 부여하고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상반기에 이어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한 번 더 확인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이 온라인 교육은요. 18세 이상의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드는 재료비는 개인이 부담하셔야겠습니다. 또 앞서 들으셨듯이 원주시 교육강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설명서가 게시되어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간단한 회원가입이라고 해도 까다로우실 텐데 이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실 때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본인 인증 후에 강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술들과 각 분야 상담사, 지도사 등의 자격증으로 직결되는 교육들이고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강좌들도 많으니까요. 꼭 원주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유익한 강좌들로 삶의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온라인 교육 수강생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광복 70년을 맞아 도내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원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원주 시민연대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6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지 원주 시민연대 안수정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안수정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주 평화의 소녀상이 벌써 제막 6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네. 먼저 6년 전 평화의 소녀상이 어떻게 건립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원주 평화의 소녀상은 2015년 8월 15일 광복 70년을 맞아서 65개 시민사회단체하고 5대 종단이 참여를 해서 원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또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도내에서는 처음 그리고 전국에서는 12번째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평화비 제호에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친필로 만들어졌고요. 비문에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 맺힌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이 땅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는 원주 시민의 뜻을 모아 원주 평화의 소녀상을 세웁니다. 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6주년을 맞아서 또 다양한 네.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먼저 한지 테마파크에서 닭종이 인형전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주제로 해서 매년 닭종이 인형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 일본에 끌려가셨던 14세에서 16세 때를 재현한 그 평화의 소녀상을 이제 닭종이 인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했고요. 약 35점 정도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이번 2년전은 8월 11일부터 네. 9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원주 한지 테마파크 제2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5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작품들인가요? 이 평화의 소녀상 닭종이 인형전은 네. 그 평화의 소녀상이 대부분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 소녀상을 닭종이 인형으로 만들었고요. 다양한 그 외에 위안부 할머니를 뭐 등에 업거나 또는 앉아 있는 모습 또는 뭐 평화를 기원하는 모습 등 다양한 닭종이 인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네. 이 모습들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창작 시화전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시화전도 마찬가지로 원주 평화의 소녀상을 주제로 해서 네. 원주 여성문인협회 회원들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절규 또는 절망, 꿈, 뭐 희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고 해야 할 일, 다짐 등을 주제로 해서 새롭게 창작한 시와 그림 약 20여 점입니다. 네. 그러면 역시 한지 테마파크에서 기간은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작 시화전은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원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시청 앞 공원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오는 14일에는 또 기념식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념식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념식은 이제 오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네. 8월 14일은 그 정부 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원주에서는 그 원주 시민연대하고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의 주최로 해서
원주 평화의 소녀상 뭐 창작시 낭독, 기념 공연 등 이제 간단한 문화 행사와 그리고 개막식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아서 간소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야외에서 개막식은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요. 가까이만 있지 않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혹시 만약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소녀상 거리가 좀 두고 행사에 좀 참여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6주년을 맞았다고 하니까 이번 6주년 기념 행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주 시민연대 안수정 사무국장이었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